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디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주식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주식 이야기 아니고, 이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잠깐 이제 제가, 어, 네이버 부동산을 좀 가볼게요. 제가 그 한국의 그 부동산 어플을 잘 몰라가지고, 어,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왜 보냐면요. 어, 제가 이제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이제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게 있네요. 자, 전세 빼고 매매 빼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 있는데 일단 월세부터 보겠습니다. 월세입니다. 자, 서울입니다. 서울 현재 중심이 아직도 강남이겠죠. 용산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자, 이쪽 그 월세 좀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자, 소위 말하자면 서울의 중심지. 자, 주로 이제 이쪽인 것 같은데 좀 볼게요. 이제 부동산 이제 월세입니다. 월세. 자, 월세 보증금이 나오고 여기 방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증금에 그러니까 74평방미터예요. 이 94는 실제 생활 면적은 아니고 실제 생활 면적은 74.3이고 6억 3천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려면은 지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월세를 130을 줘야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은 대신에 보증금은 좀 적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네, 현재 서울 중심지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서울 중심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좀 더 중심으로 가볼게요. 가면은 이제 여기 지금 월세 보고 있습니다. 월세입니다. 자, 월세 볼게요. 월세가 보증금 4억에 방세는 70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 10억에 650만 원이에요. 월세가. 자, 보증금 5억 5천만 원에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자, 서울 강남권의 강남에서 월세를 살려면 네, 당신은 억대 자산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것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증금으로 거의 한 5억 이상을 내지 못하면 네, 월세는 거의 한 150이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서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제가 어딜 볼 거냐면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갈 건데요. 자, 일본의 이 스모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이거 그렇게 오래된 사이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월세입니다. 여기가 월세고, 자, 여기 지금 번역을 좀 할게요. 한국어 번역. 자, 임대 부동산. 자,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매매고 임대예요. 자, 임대 갑니다. 자, 보실 거는 뭐냐면 월세하고 보증금입니다. 자, 자, 동경입니다. 동경 지역으로 좀 볼게요. 자, 동경 지역으로 보는데 동경은 기본적으로 23개 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경 23개구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동경 안에 있지만 그 외 지역을 동경 외곽의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동경 23구 내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심부, 소위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강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게 어디냐? 신주쿠,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어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는데, 어, 주오쿠가 어디지? 자, 미나토구 여기가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강남입니다. 이쪽 신주쿠. 자, 신주쿠 갑니다. 자, 신주쿠를 이제 검색하는데, 자, 신주쿠 월세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틀린지 잘 보세요. 자, 제일 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추천순입니다. 추천순이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 순번이 나올 건데, 임대료 관리비가 싼 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일단 그냥 추천으로 갈게요. 일본의 경우 이제 어플이 왜 이렇게 지도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면, 일본은 다 중심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전철이 다 다니기 때문에 특히 동경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거의 다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3개국 쪽에.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 봐야 할 건데, 자, 여기 지금 이제 2LDK가 나옵니다. 2LDK 47 평방미터. 자, 방세는 19만 8 아니 19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198만 원 정도 되고, 이게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약 한 10만 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8이니까 19만 원인데 19만 8천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19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요 위에 있는 게 보증금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집주인에게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냐면, 이 집을 월세도 내주셔가지고 땡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건 돌아오는 돈은 아닙니다. 요건 이제 보증금이에요. 자, 일본의 보증금은 말이에요, 월세에 한 달에서 두 달을 줍니다. 보통. 다시 얘기합니다. 일본의 보증금은 월세에 한 달 또는 두 달치가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월세 한 달분 정도 또는 정말 많이 주면은 두 달분을 소위 말하자면 고마워요 라고 해가지고 사례금으로 이제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을 좀 볼게요. 자, 이 물건의 이제 그 실내 모습을 좀 보자고요. 자, 이런 일본의 경우는요, 무조건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자, 가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월세가 460만 원인데 보증금이 2억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미쳤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790만 원 월세가 보증금이 1억이야. 참 미쳤네 진짜. 어쨌든 보자고요 일단. 자, 사진이 자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다야. 자, 이게 다인데, 자, 일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본은 다 나와야 합니다. 건물도 나와야 되고, 또 실내 모습도 다 나와야 돼요. 그 설비가 다 지켜져서 나와야 합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유니트 바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게 20년 전도 이랬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사물함 같은 거고요. 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공간이 나눠지는 그런 리빙을 가지고 있네요. 세면대입니다. 세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세탁기 놓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란다인데, 베란다 이제 여기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옷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거냐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이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서 바깥으로 제낄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옷걸이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생각보다 잘 말라요.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마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요. 네, 공기 무지하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동 출입구입니다. 이제 여기서 번호를 딱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현관인데, 일본의 경우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이 나오는 곳은 없어요. 바로 복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리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는 복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편 그 큰 택배물 넣는 곳입니다. 자,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마루에츠라고 하는 슈퍼가 있다라고 이제 또 이런 그 이게 지금 잘 안 익혀지는데 산토크라고 하는 또 슈퍼마켓입니다. 콤비니가 있다. 편의점이 있다 이겁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있다. 그리고 주변에 약국도 있다. 이 약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무슨 쇼핑센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리사이클 숍도 있다. 이런 거고, 자, 집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차이를 느꼈어요? 여기 지금 신주쿠입니다. 자, 신주쿠고요. 자, 지금 현재 신주쿠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큰 걸로 좀 자, 여기 있죠? 면세기가 저기 전용 면적이 좀 넓은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245.78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이제 월세가 1200만 원.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세가 1200만 원이고 여기는 보증금이 월세 3배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고맙다고 주는 돈은 없어요. 예, 보증금이 한국 돈으로 치면은 3600만 원입니다. 그 월세는 1200만 원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요건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테라스 하우스 좀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크고요. 룸이 이렇게 많고 또 패밀리 룸이 또 따로 있고 또 메인 룸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리빙이고 여기는 키친 식사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좀 넓어요. 여기 지금 이제 거의 리빙인 것 같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키친입니다. 약간 좀 올드하네요. 여기 이제 바스룸이고 화장실입니다. 일본 화장실 치고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화장실이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샤워실이 아니에요.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좀 물건 보관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세면실이에요. 세면실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빨 닦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베란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동 현관입니다. 보니까 이쪽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집 현관입니다. 집 문을 이제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 거네요. 보니까. 자, 건물 입구 쪽입니다. 자, 이런 건물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고, 자, 내려갈게요. 자, 보면은,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우리가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넓은 걸 봤는데 지금 여기에 뭡니까? 공급 면적이 이제 전용 면적이 189. 이 정도죠? 자, 그러면은 좀 작은 걸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데 여기 있죠? 70 좀 작은 거 80, 59 이런 걸 봐야죠.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젊은 층들이 이제 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좀 이 정도만 해도 좀 큰 겁니다.
자, 월세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입니다. 월세 600만 원, 월세 400만 원, 뭐 이런 건데, 좀 더 현실적인 곳으로 좀 갈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사이즈 제한을 좀 걸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좀 넓은 건데, 여기를 면적을 조금 줄일게요. 면적을 90 이하로 설정해서 45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면적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일본은 베란다 그런 거 다 빠집니다. 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타워 맨션인데 타워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도 좋아요. 토에 오에도센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번역을 좀 할게요. 토에 오에도센 니시 신주쿠, 네, 신주쿠 서쪽입니다. 고초메 다섯 번째 5번지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쿠 서쪽에 있는 5번지 지하 2층 지상 60층짜리 건물 7년 되었습니다. 자, 한 달 방세는 52층의 경우 480만 원.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20만 원. 자, 보증금이 얼마냐? 한 달분 받습니다. 그리고 내줘서 고맙다고 480만 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이 정도 그러니까 동경 최고 중심부, 신주쿠 중심부 타워 아파트 에 사는데 대략 이제 한 이 정도 500만 원 후반대의 방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6이니까 250만 원. 보증금도 250만 원. 우리로 치면 약간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증금이 억대거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지금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사진이 있어요. 보면은 자, 요거 좀 볼게요. 그 1 LDK, 2 LDK 이런 거 좀 볼게요. 자, 나오죠? 이 건물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평면도 나오고요. 방이 2개 있다. 그리고 여기 리빙이 있다. 그래서 LDK입니다. 리빙, 다이닝, 키친. 그리고 방이 2개. 그래서 2LDK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키친이 있고요. 여기가 리빙입니다. 키친이고 뒤에 이제 냉장고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스룸입니다. 사진 정말 못 찍었다. 여긴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찍어서 광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좀 넓어 보이지만 딱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지금 현관입니다. 여긴 이제 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니까 저기 이 건물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방인 것 같아요. 자, 현관입니다. 자, 요 건물 앞쪽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건물 들어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1층이 이렇게 좀 그 약간 뭐라고 합니까?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있어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한국처럼 막 러닝머신을 타거나, 그러니까 피트니스가 있다거나 수영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변에 이제 이런 그 편의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좀 약간 허접하죠?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 46 정도에 250만 원 정도의 방세를 내고 보증금도 250만 원이다. 제가 이제 이게 안 믿어지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래요. 보증금이 이래요. 우리처럼 억대가 아니에요. 보증금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동경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서울 우리 이제 동경 중심을 보고 서울 중심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서울 외곽으로 좀 가죠. 서울 외곽이 어디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자, 서울 북으로 가죠. 서울 북쪽, 동두천 가까운 곳.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일단 서울, 인서울, 강북구인가요? 강북구, 노원. 이제서야 좀 개발되고 있는 자, 노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찍었어요. 여긴 좀 현실적으로 나오네. 자, 여기는 보증금이 2천에 75, 44. 확실하게 강남하고 강북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자, 보증금이 그래도 수천만 원대입니다. 보니까. 자, 사진이 거의 없는데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 그 정도 수준이고, 서울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겠다. 북쪽이어서 그런데, 그만큼 교통은 안 좋겠죠. 자, 그 49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일본으로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도 당연히 동경 중심이 아니라 동경 외곽으로 갑니다. 자, 신주쿠 빠지고요. 동경 외곽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여기 동경도 이제 23구 안에서, 물론 이제 이쪽을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동경 23구만 볼게요. 이 안에서 약간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동네 좀 볼게요. 에도가와. 네, 원래 동경의 이름이 에도가와였습니다. 에도였어요, 에도. 에도가와였고, 그게 이제 도쿄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 좀 비슷하게 해야죠. 사이즈를, 면적을, 여기도 이제 50 아래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 이제 조건을 좀 맞춰야 되니까. 자, 보자고요. 자, 방세. 방세가 이제, 잠깐만요.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도 아파트일 것 같은데, 15층짜리 아파트고, 막,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사실 동경 외곽으로 가면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 북사에서 붙이게 하는 건물은 없어요. 특히 동경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의 건물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일본의 좀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아파트, 요걸 이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말하는 아파트라는 거는 엘리베이터는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아니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를 아파트라고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높은 건물을 맨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병풍형이 아니라 높이가 높은 그런 맨션을 타워 맨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일본은 그렇고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요걸 좀 볼게요. 2DK입니다. 리빙이 없다. 그겁니다. 자, 건물은 요거고요. 네, 자, 다이닝그 키친. 그러니까 리빙이 없다. 방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이제 저겁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요. 들어오면은 이제 화장실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면대.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놓는 곳. 여기가 이제 바스룸입니다. UB가 유니트 바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방인데 여기가 이제 키친인 것 같아요. 여기가 키친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니트 바스니까 바스룸이고요.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세면대고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놓는 곳. 일본은 거의 그래요. 베란다입니다. 여기 이제 현관이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고 주변에 이제 이런 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다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사는데 불편함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여기 이제 약을 판다. 뭐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세는 100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00만 원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100만 원짜리 보증금이 존재하나요? 없죠. 있을 리가 없지. 그게 한국이니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요,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보증금이 미쳤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국가는 없어요. 미친 겁니다. 물론 이제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본 살 때 이 보증금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보증금 내니까 돈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집값에서 거의 보증금이 나가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아니, 어떤 청년들이 이런 돈이 있냐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상당히 현실적이네요, 보니까. 아파트, 상계 주공 9단지, 월세가 보증금이 1000에, 월세가 78만 원. 이거 상당히 괜찮다. 이 정도면은 서울 치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증금 1000만 원, 이건 좀 약간 에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약간 현실성은 없어요. 일본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내는 거는요, 거의 신주쿠 중심, 추오쿠 중심, 그러니까 시나가와 중심 이런 데 아니면은 보증금 1000만 원 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 낸다, 일본에서.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증금을,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일본은 그건 있죠. 월세 밀리면 안 돼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월세를 일단 밀리면요, 그냥 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짐을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 버립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짐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수준에 맞는 집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집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저기 정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그래요. 자, 서울하고 동경을 비교했으니까, 자, 우리 이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갈게요, 부산. 부산 가야지. 제2의 도시. 자, 부산 갈게요. 자, 부산의 해운대 갈게요. 그래도 여기가 부산의 중심이니까. 자, 월세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안 봤네. 매매를 봤어야 했는데, 매매. 또 팔고 사야지. 매매를 봐야죠. 아, 매매를 안 봤어. 자, 서울 중심, 강남입니다. 자, 여기서 매매를 좀 볼게요. 월세가 아니라 적용, 매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28 요거는 안 되고 한 이 정도입니다. 84 정도가 돼야지 이제 사람이 살만하니까. 자, 80 정도, 84 정도 기준 해가지고 볼게요. 역산 프로지요. 24억. 자, 1번 갑니다. 제가 요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한국이 지금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 버블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돈독이 오른 것 같아요.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잘못 왔어요. 여기가 지금 매매인데, 여기 지금 빌리는 거고, 여기 지금 매매거든요. 네, 지금 매매로 가야 되는데, 신축이냐, 중고냐. 예, 신축은요, 지은 지 1년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은 곳이 신축이고요. 입주하면 중고가 됩니다.
일본은 그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신축이라는 거는 입주를 한 번이라도 입주를 하게 되면 신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살게 되면 그거는 중고가 되는 거고요. 신축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도 입주가 안 돼 있는 완전히 깨끗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다 중고입니다. 여긴 다 중고예요. 자, 요걸 기준해서 볼게요. 요거 보자고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입주일 볼게요. 요거 확인해서 보면 돼요. 21년. 무조건 중고죠, 요거. 2018년. 자, 이거는 좀 오래된 집인데 일본으로 치면은 상당히 옛날 집이에요. 자, 언제 여기에 입주를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찾아요, 지금. 자, 어쨌든 7년 전의 가격은 이거였는데 13억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24억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꽤 됐다는 거니까 중고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중고 아파트 동경 신주쿠 가야죠. 동경 신주쿠 가서 자, 여기서 면적을 또 좀 줄일게요. 자, 면적을 이제 90 이하로 내리고 그리고 자, 나왔습니다. 동경 신주쿠 중구 아파트. 자, 건설 조건 추가할게요. 여기서 자, 10년 이내로 할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일본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한국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다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일본은 사기가 없느냐? 아니죠. 일본도 사기가 만연합니다. 뺑뺑이 돌리는 거 많아요. 가니까 물건 나갔어요. 이제부터 다른 거 보자고요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차 타고 미쳐버립니다. 엄청 미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통해서 계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일본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자, 10년으로 할게요. 10년. 자, 검색. 자, 그럼 이제 지은 지 10년 이내의 집들만 나옵니다. 자, 판매 가격 3,250만 엔. 자, 2015년에 지었어요. 2015년에 지었는데 전용 면적이 좀 낮아요. 예, 요건 제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적이 넓은 순으로 봐야 되는데 정렬. 자, 면적이 넓은 순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2억엔 넘었어요. 자, 88. 약간 조건이 비슷하죠? 자, 신축구입니다. 자, 여긴 좀 건물이 낮으니까 약간 높은 데로 가게 되면은 2017년도에 지었고 조건은 비슷하다고 봐요. 자, 1억이니까 그거나 붙이면 10억, 1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최고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쪽보다 좀 더 비싸요. 이제 좀 더 비쌉니다. 여기도 이제 한 2억 가까이 되고요. 자, 이거는 28억. 대충 비슷합니다. 자, 매매는 비슷해요. 근데 월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특히 보증금 이런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근데 지금 나오는 건요. 제일 비싼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이 면적에서. 그게 가장 위에 떠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걸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동경 일본 서울 외곽의 매매 가격, 동경 외곽의 매매 가격, 그걸 한번 좀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우린 북으로 가야죠. 동두천 아래 근처. 자, 그 노원구, 아까 그 가장 싼 곳이 어디였죠? 노원구 상계동인가? 뭐 그랬는데 어쨌든, 자, 노원 상계 여기네. 자,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매매입니다. 자, 저기 서울 외곽입니다. 서울 외곽. 사이즈는 약 한 이 정도에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자, 볼게요. 7억짜리도 있네요. 7억. 자, 사진은 없어요. 네, 사진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여기 좀 더 현실적이네. 60. 예,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5년, 10년 이내. 자, 10년 이내에 같이 보죠. 자, 대충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동경 외곽으로 가야 돼요. 동경 외곽으로 가려면은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지역을 좀 바꿀게요. 네, 신주쿠 빼고, 자, 촌동네 다시 에도가와. 자, 내리마가 더 좋으려나? 에도가와 할게. 에도가와, 원래 동경의 이름. 예, 조건에서 딱 저것만 바꿨어요. 예, 9,270만 엔. 매매는 약간 비슷하네요, 보니까. 서울하고 동경의 매매 가격은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월세가 서울이 너무 비싸, 지금. 너무 오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은 비슷한데 서울의 월세는 미쳤다. 특히 보증금이 미쳐버렸다. 월세도 미쳤지만 보증금도 미쳤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하고 일본을 살아보면서 또 독일도 느꼈지만은 약간 좀 미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무능한 사람은 살 수 없다. 자, 해운대입니다. 자, 해운대 매매예요, 매매. 매매 보겠습니다. 매매. 대략 한 84 정도가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84 정도가, 자, 요거는 분양권이네. 요건 아니고, 분양권. 네, 지금 현재 제가 대충 해운대에 84 정도 되는 이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대략 한 10억 전후인 것 같아요. 부산. 자, 그럼 이제 우리 오사카 가야죠. 자, 가면은 좀 약간 이제 여기도 또 조건을 또 바꿔야 합니다.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쵸, 여기 지금 관동만 나올 테니까 전국으로 가가지고 또 칸사이로 가야 돼요. 오사카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해요. 자, 여기 또 중고 아파트. 자, 지역은 오사카. 또 이제 해운대를 봤으니까 오사카 중심을 봐야 되는데 오사카 중심이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오사카에서 잘 몰라요.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オサカの出身ってどこだったっけ？あの大阪の出身ってどこだったっけ？ あ、梅田だ。難波。ありがとう。何の区だったっけ？あ、そう。ありがとう。
알았어. 응, 아리가또. 사실 제가 좀 일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중심이 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좀 볼게요. 자, 기타쿠 북입니다. 북 검색. 자, 여기서 또 이제 맞출게요. 사이즈 맞출게요. 그리고 면적이 넓은 순.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매매 가격이에요. 자, 여기는 보아하니까 지금 이제 타워 맨션이 바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면도 나오고요. 근데 가격은 약 반 가격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오사카는 그 부산의 반 가격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고급스럽죠. 자, 한 가지 정말 미안한데 제가 일본하고 한국에서 다 살아봤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제법 월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느낀 점, 같은 가격인데 한국은 집이 거의 짓담한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어설픈 느낌. 일본은 뭔가 튼튼하게 잘 지어지고 뭔가 제대로 지은 집, 이런 느낌 듭니다. 같은 사이즈여도 장난친 거 없이 깨끗합니다. 마감도 아주 깨끗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더 싸다. 그겁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일본은 사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잘못 만나면은 좀 뺑이 도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좋은 집을 한국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제가 한국의 이 보증금 제도, 한국의 이 보증금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청년들이 무슨 수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 그거 모아서 저금해야지. 거기에 월세를 내나? 월세 보증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청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서울의 월세 보증금이 억대인 거 보셨죠? 어떤 건 5억이 넘고.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월세 못 내면은 퇴거시키는 게 맞아요. 그거는 계약이니까 퇴거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한국의 이 법이라는 게 아직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비싸요. 물가도 일본보다 비싸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일본이 뭐 교통비가 한국보다 비싸다. 교통비가 내가 쓰는 돈에서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의식주에서 이 주거에서 가장 큰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근데 주거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주거비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리고 또 계속 그걸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리가 고작 7%인데, 금리가 고작 7%고 금리가 고작 5%인데 몇 억인데 이자만 몇 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은행이 만들어 가지고, 네, 서민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걸 또 국가에서 제재를 안 하니까 그게 계속 만연하고 있고, 또 보증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산에 외곽에 있는 정말 일본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집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뭐지 이게? 근데 그게 엄청 좋은 집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황당하죠, 제가 지금. 일본, 지금 한국이 다 사람들이 욕심이 오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월세가 비싸고 왜 이렇게 그 보증금이 비싼지, 왜 다 집들이 비싼지 물어봤더니 금리 때문이라고 해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이게 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만간 금리 떨어지는 건 거의 확정이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집값의 폭락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면서도 정말 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청년들이 샀단 말이에요. 청년들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청년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청년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력이 될 것 같으니까 30년, 40년 빚을 갚아 나가면은 어쨌든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연끌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얘기했죠. 지금 금리 떨어지면은 다 내려간다고. 집값 폭락이 아직 안 왔어요. 사실 이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값 폭락하면은 금리 갚느라고 그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집값마저 폭락하게 되면은 멘탈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냐면 정치인들이 이거를 봐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금리를 안 올렸어요.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병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만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금리 안 올리니까 일본을 무시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금리 올려서 뭐 합니까? 누구만 이득입니까?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에요. 금리 올리면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봐요. 지난번에 보면은 뭐 농협이 8% 금리로 어떤 그 적금을 만드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몰빵을 했어요. 원래는 그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농협이 지금 넘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 올라가는 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많은 자산을 갖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본시장에는 유리하고 국가는 이런 것들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걸 가장 실패한 게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민주당이 정권만 가져간 게 아니었고 심지어는 국회마저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판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만든 정당으로 지지율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고 지금 현재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법을 잘 만들고 그래야만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습니다. 참 안타깝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장점들을 빨리 이 나라에 들여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보고 배우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참 안타깝고
제가 양국의 부동산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 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네, 그겁니다.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 네, 참 그걸 느꼈고, 제가 일본 살 때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오지 말라고 계속 만류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실패하고 그래도 한국이 낫지 않을까 왔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썩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같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만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은. 자, 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도 하면서 또 과거에는 디자인도 했고 또 국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게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뭔가 지금 많이 비쌉니다. 고물가, 고금리, 없는 사람이 더 힘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 한국입니다. 왜 과거가 좋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특히 지금의 40대, 50대 왜 그러냐면 그때에는 월급이 적었어도 물가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지금 나는 살만하다. 네, 그런 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도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런 상태예요. 네, 그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아니, 어떤 청년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낼 수 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몇 년 동안은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보증금을 모으자고 돈을 저축한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보증금은 일본이나 다른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월세 한 달, 많아야 두 달.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아니, 아까 오사카 매매 가격 봤죠? 5억이면은 타워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관리비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20만 원이 20만 원. 제가 부산에서 그 H 스위트라고 하는 아파트 여기입니다. 여기서 살았거든요. 여기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가 지금 84 정도 되는데 여기가 관리비가 50만 원 넘어가요.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겨울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미쳐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너 해외 나가서 해외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기 안 하셔도 그런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외국인이고 독일 사람이고 저는 또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갈 생각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정치가 이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정치인들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야가 돌아가면서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물갈이 해야만 나라 살아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부동산 얘기하다가 정치까지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부동산은 이 가격에
3분의 1 이하가 맞습니다. 이거는 버블에 따블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칠게요.